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봉사활동의 이해를 맡은 문화자치부 교사 김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봉사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활동 추진 방향, 세 번째로 봉사활동의 기본 원칙, 네 번째로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되었습니다. 교사 추천서도 폐지되었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 확대되고 16개의 대학에서는 수능 40% 이상 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비교과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과 영역,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대입 미반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됩니다. 정규 동아리만 반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를 진로 적합성, 진로와 전공 적합성에 맞게 신청하시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도 기재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즉 이제는 개인이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셔도 대입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가능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봉사 실적만 반영이 됩니다. 수상 경력도 대입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대회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상장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입니다. 대입 미반영됩니다. 기록은 가능합니다. 보통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다고 하면 독서 활동을 경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독서 활동을 내실화 있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인문사회부에서 디저트 독서라고 해서 점심시간, 짬시간 내서 잠깐 책을 읽는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제동행 독서 토론 활동이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이 모여서 1년간 몇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회하고 저자와의 만남 등을 갖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 미반영됩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봉사 실적만 반영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말을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봉진, 자율의 자, 동아리의 동, 봉사의 봉, 진로의 진 해서 자동봉진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자율활동을 1000자, 동아리 500자, 봉사 500자, 진로 1000자 해서 총 4000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행 바뀐 것은 자율은 500자 줄어들었죠. 동아리도 500자 그대로입니다. 봉사는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봉사 특기사항은 미기재, 특기사항 적는 란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진로는 700자입니다. 총 22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실 때 여러분은 봉사 시간과 혹은 내실화 있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해야 함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을 다 찾을 수 없고 4개 정도의 대학을 추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5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이러한 내용들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가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바로 봉사활동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고려대학교입니다. 공감 능력, 이타심,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을 갖춘 인재, 도전 정신과 성장 욕구를 바탕으로 개척 정신을 갖춘 인재, 논리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이러한 내용들은 해석해보면 3년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공감 능력과 이타심,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 이러한 것들은 바로 봉사 정신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뛰어난 학업 수행 능력과 학문적 수월성 추구에 대한 열정을 갖춘 자, 다양한 능력과 개인적 자질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갖춘 리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할 때 지원자의 학업 능력, 적극적인 활동 경험, 인성이 드러나는 봉사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대학인 인하대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전공과 관련된 재능이나 열정이 가진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재. 이러한 것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관심 분야에 열정적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많은 대학교에서 4개만 지금 찾아왔는데요. 4개의 대학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배려심, 공동체성, 긍정적, 그 다음에 인성이 드러나게 봉사활동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렇다면 봉사활동 추진 방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봉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도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시죠.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신청을 위해서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합니다.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의 편성, 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일정은 자원봉사자, 즉 학생과 봉사활동기관, 즉 학교의 상호 신뢰감이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에서 무보수성,
자금이 들어가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비영리성, 그다음에 비정파성, 비종파성, 자발성, 공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리적인 목적도 되지 않고요. 이러한 걸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도 되지 않고 여러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 정신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익성을 띄어야 하고 또한 이것은 강제성이 아닌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되어야 한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봉사활동한 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즉 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실수, 실적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안내들이 나올 텐데요. 이러한 것은 사전교육, 실천, 활동 보고서, 평가 방식으로 프로그램화된 것만 인정합니다. 즉 선생님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꼭 리로스쿨 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비를 내고 하는 걸스카우트, RCY 등의 어떤 청소년 단체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활동만 인정됩니다. 즉, 헌혈도 학교에서 실시한 게 아니라면 직접 개인이 외부에서 헌혈을 한 활동은 대입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봉사활동으로 기입은 가능하나 대입 반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회의, 자치회, 모의회의, 토론회, 기자활동, 평가단 등의 활동은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 현금 기부, 이러한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동아리 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실적을 적거나 시수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즉, 중복 기재가 금지됩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봉사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기기 관리 도우미, 방송실 청소하고 기계를 관리하는 도우미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수학과학 행사 운영 도우미, 수학과학 관련 교내 교회 대회 행사 참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실험기구 정리 도우미, 학교에 과학실이 4개나 구비가 되어 있죠. 과학실 실험도구 정리 및 관리 도우미입니다. 도서관 환경 도우미, 도서관 환경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도우미를 따로 뽑고 있습니다. 학생 사저 도우미, 점심시간 도서 대출 반납, 서가 정리하는 활동으로 학생 사저 도우미를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리수거 도우미, 각 반에 한 명씩 이미 벌써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분리수거 도우미는 따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분리수거 도우미, 각 반에 2명씩 이미 선발되었습니다. 분리수거는 학교에서 하는 분리수거는 모두 다 등교를 했을 때에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만 점심시간, 청소시간 내려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격으로 하고 있어서 원격하는 기간에는 날마다 점심시간, 청소시간 분리수거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칠판 관리 도우미.
2명입니다. 학급 서기, 출석부 관리하는 도우미 1명입니다. 휴대폰 수거 도우미 1명입니다. 학급에서 모두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방역관리 도우미. 이거는 보건 선생님께서 각 반에 1명씩 이미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에너지 도우미,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터 연결하는 정보와 학급의 전기나 냉난방기 관리, 즉 교실 이동할 때, 이동 수업이 있을 때 불을 끄고 히터나 냉난방기를 작동을 끈 상태에서 교실을 이동하고 집에 갈 때도 종례하고 나갈 때에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정보 에너지 도우미입니다. 13번째, 정보기기 관리 도우미입니다. 컴퓨터실 기기 정리 및 태블릿, 노트북 관리입니다. 이것은 정보 에너지하고는 다릅니다. 정보 에너지는 학급의 정보 에너지를 아끼는 도움이고요. 정보 기기 관리 도우미는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태블릿,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도우미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도우미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기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 체육 행사 도우미, 운영하는 도우미입니다. 강당 청소와 정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선발하고 계십니다. 교통안전지킴이, 벌써 학급에서 2명씩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도우미, 1학년 중에 희망자로 잘못 적었는데요. 1학년 중에 희망자로 위클래스 관련 행사 및 상담 관련 도우미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발되었습니다. 19번째 보시면 급식 도우미. 급식 도우미는 1, 2학년 중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배식하는 도우미인데요. 원하는 학생은 보건증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20번째, 교내 생태 환경 보호 도우미입니다. 1, 2학년 중에 생태 환경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즉 곤충학자나 생태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직접 문화자치부실로 저에게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내 생태계, 곤충, 동물 등 환경 보전 및 보호, 즉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지 점심시간 청소하고 동물, 식물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관찰 일지도 작성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는 도우미 활동입니다. 21번째, 진로 진검다리 도우미입니다. 대학 입시, 진로 진학 관련 자료집을 제작해서 게시하고 홍보하는 도우미입니다. 22번째, 학생 자치 행사 운영 도우미.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학생이 주도로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운영하고, 즉 축제나 백일 토론회 등 여러 행사 등을 운영할 때 책상을 나르고 친구들이 축제나 토론회를 잘 즐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리하고 청소하는 도우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2개가 보이는데요. 학교 환경 조성 추진단과 학생 자치실 조성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 2개는 봉사 시간이 부여하지 않고 봉사 활동 내용, 특기사항을 적을 수 있게 봉사 활동이 아닌 자율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자율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환경 조성 추진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간이 아닌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자율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하인 선생님께서 부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실 조성 추진단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중에 희망자를 받습니다. 학생이 임원은 먼저 선발합니다. 부서에서 선발하는데 학생이 임원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 자치실 구축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자치실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중에 5명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산고등학교의 분리수거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학급 분리수거나 전체 분리수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일반 학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분리수거장입니다. 이 뒤에 뭐가 보이나요? 중산중학교가 보이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단 밑에 나무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학교 분리수거장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모로 된 돌멩이 보이시나요? 네, 이 돌멩이를 살짝 치우고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모를 치우시고 들어가시면 나올 때도 닫고 문을 닫고 이 돌로 막아 놓으셔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이를 버리는 이런 큰 통이 있습니다. 종이를 버릴 때에는 껍질을 뜯어서 깨끗한 내용물이 될 수 있게 하고 펼쳐서 버려주기 바랍니다. 플라스틱과 캔, 병을 버리는 란이 있습니다. 종이 박스입니다. 가득 가다가 교실에 박스가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죠. 특히 다음 주 목요일 연합고사, 모의고사 볼 때는 박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테이프를 뜯어서 재사용 봉투에 테이프는 버리고 넓적하게 펼쳐서 이렇게 쌓아서 분리수거합니다. 박스를 버리거나 플라스틱 페트병에 있는 껍질을 뜯어낼 때 여기에 칼과 가위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전지, 다 쓴 건전지도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모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사용 봉투, 큰 재사용 일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얇은 비닐봉투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얇은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모아서 묶어서 이 거대한 재사용 봉투 안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바닥에 쓰레기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본인 반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정리를 하고 다시 재활용 일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월수금 점심시간 혹은 종례 후 청소시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격일 때에는 정하지 않고 등교할 때만, 즉 전체 학년이 다 등교할 때만 월수금입니다. 원격과 등교로 교차 등교할 때에는 등교하는 날마다 가지고 나오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계만큼 가십이 많은 분리배출에 대한 소문을 한번 파헤쳐 봅니다. 비닐 붙은 배달 용기는 플라스틱과 비닐 분리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버리거나 끝부분을 오려서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닐이 조금 붙어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고 비닐은 PE 재질인데 이 둘은 사촌지간 정도가 되는 비슷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닐이 조금 섞인다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려내면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결론을 말하면 가능한 만큼 비닐을 최대한 뜯어낸 후 그냥 버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달 안 시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신전은 못 참죠. 가끔 먹어줘야 합니다. 예전에 기사로 햇빵 같은 아덜은 여러 소재가 섞여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덜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서울환경연합 유튜브와 책을 보니 이건 별로 좋은 선택 같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분리배출 마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을 꼭 하겠다는 기업과 정부의 약속이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면서 재활용 관련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아더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가 재활용 비용 플러스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부담하는 거고, 또 이걸 재활용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포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더리고 나발이고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면 우리 꼭 분리배출 하자고요. 플라스틱 용기와 다르게 비닐 아덜은 소재 구분 없이 다른 소재와 섞여도 재활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덜이 적혀 있든 아들이 적혀 있든 고민 없이 분리배출하면 끝! 비닐 배출에서 중요한 점은 이물질이 없도록 체크하고 배달 용기를 감싸는 랩, 이 PVC 재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빨래하듯이 엄청나게 세척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비닐은 80% 이상이 폐기물 고형 연료라는 태워서 재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태울 거니 기름기가 좀 남아 있거나 스티커가 좀 붙어 있는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해요. 너무 완벽하게 또 무결하게 하려면 힘드니까 이 정도 오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퍼백 입구는 플라스틱 같고 나머지는 비닐 같아서 이 입구를 잘라서 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닿는 부분도 비닐도 다 같은 플라스틱이라서 자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지퍼백 그대로 분리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수병. 참 루머가 많습니다. 뚜껑을 닫아라 했다가 열어라 했다가 고리도 떼라 했다가 떼지 말라고 했다가. 정리를 하자면 생수병은 뚜껑을 모아서 따로 재활용 업체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면 소재가 다른 비닐은 떼어내고 부피는 줄여서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은 가는 도중 탈락될 수도 있고 선별장에서도 선별이 힘들다고 해요. 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오염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닫아서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수병 목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냥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쓰레기는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사 귀찮으면 햇반도 땡기고 엽떡도 먹을 수 있죠. 오늘은 분리배출 관련된 소문이 너무 소비자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우리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오늘도 무해한 하루 보내세요. 네, 잘 보셨나요? 방금 본 영상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을 학습지로 만들어서 리로스쿨 활동 보고서 클릭, 포트폴리오 클릭 하시면 봉사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봉사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과제가 떠 있는데요. 과제를 누르시고 과제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봉사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오늘 3시 반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 관련한 소양교육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